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9장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칼 메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칼 메이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관한 소설을 여러 권 쓰고 올드 셰터핸드와 위네투 등의 주인공을 창조한 독일인 작가다. 칼 메이는 그의 모든 소설을 1인칭 시점으로 썼다. 그래서 독자들은 작가가 미국 서부에 가보았고 책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직접 겪었으리라 믿게 된다. 그러니 그는 정말 찬탄할 만한 소설가임에 틀림없다. 칼 메이의 작품들은 묘사가 너무나 생생하고 실감나서 독자로 하여금 실제로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라고 믿게 만드는 완벽한 환상을 창조한다. 그의 책을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이야기들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독일의 뒤마라고 불러오고 있다. 많은 독자들은 칼 메이가 이야기에서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그가 바로 유명한 카우보이 올드 셰터핸드와 동일 인물이라 믿는다. 그의 애독자들은 다른 결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찬양과 모방의 대상을 발견했고 게다가 그들의 우상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더 흥미있게 만들었다. 칼 메이가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중 몇 권의 책은 감방에 앉아서 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독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신화는 깨졌고 칼 메이를 가장 좋아했던 애독자들은 그를 가장 미워하는 적이 되어 버렸다. 자,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것일까? 우상을 창조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지어낸 것은 그들이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 때에만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어. 둘째는 꾸며낸 환상을 갖다 맞출 실제 대상이 없는 경우다. 이때 이상화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궁전을 짓고 아름다운 백일몽을 꾼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은 재미없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애쓰느라 머리가 늘 구름 위에 떠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경우 균형력은 꿈꾸는 사람을 끊임없이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구름 위의 궁전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비록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켜 펜듈럼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의 유토피아는 몰락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잉여 포텐셜은 텅 빈 허공 위에 만들어졌고 조만간 균형력이 그 펜듈럼을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대평가의 대상이 오직 이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경우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한 처녀가 이상적인 남편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그가 정확히 이러저러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할수록 더 큰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오직 그 완벽한 남편의 정반대되는 성질을 갖춘 남자만이 이 잉여 포텐셜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처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도대체 눈은 어디다 두고 있었던 거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떤 여자가 술 취하고 무례한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면 그녀는 덫에 걸려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술고래에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싫어하는 대상의 주파수와 동일한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고 게다가 잉여 포텐셜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생은 때때로 서로 정말 맞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하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한데다 데려다 놓는다. 이것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즉, 잉여 포텐셜에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균형력의 작용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에너지 변화에 더 민감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는 즉시 심술궂은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아이에게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는 당신을 경멸하든지 최소한 존경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말 잘 듣는 소년으로 키우려고 온 힘을 쏟는다면 10중 8구 그는 길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다. 아이를 천재로 키우려고 애쓴다면 그는 아마도 학교 공부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과 후의 특별활동이나 온갖 종류의 과외 수업에 아이를 끌고 다닐수록 그 아이가 멍청한 사람이 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관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다. 아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경우에도 달리 말해 아이를 주의 깊고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해 주고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마음대로 뛰어넘거나 밟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손님인 만큼 아이들도
손님으로서 마땅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극단적으로 굴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도 부정적인 태도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다. 여기에 균형이 있다. 사랑이 있는가 하면 증오도 있는 것이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는 잉여 포텐셜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의 가치가 실제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을 때에만 생겨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이 변위의 척도에서 보면 0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무조건적인 사랑은 의존적인 관계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처럼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드물다. 대개는 순수한 사랑에 소유욕, 의존성, 과대평가 등이 섞여들어 더해진다. 소유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에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한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극단은 당신의 것이 결코 아니고 당신의 욕망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형적 형태의 짝사랑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언제나 큰 고통을 낳는다. 하지만 그 배후의 메커니즘은 겉보기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꽃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은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그 사이로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꽃들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것이다. 꽃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 두려움, 위험, 적개심, 무관심과 같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당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다. 당신은 꽃을 손에 넣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불타지만 그 꽃은 공공장소의 꽃밭에서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다. 즉 말하자면 그것은 금쥐된 욕망이다. 할 수 없다. 사랑은 이미 멀어졌고 의존적인 관계만 남아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당신은 여기에 있는데 사랑의 대상은 다른 곳에 있고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 포텐셜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움직이는 기단처럼 원하는 대상을 당신에게로 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균형력은 균형을 회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균형력은 당신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랑의 대상을 더욱더 멀리 떼어놓아 당신을 중화시키는, 즉 당신을 실현당하게 하는 등으로 말이다. 그뿐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당신은 상황을 극적으로 몰아가려는 충동에 점점 더 빠져든다. 그녀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하여 그런 생각들이 주고받는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 인생 트랙으로 당신을 끌고 갈 것이다.